시끄러워요? 오늘은 260페이지에 있는 무리함수. 일단은 이게 두 파트죠. 하나는 무리식, 하나는 무리함수인데 무리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그 이중근호라는 게 사라지다 보니까 무리식 파트가 조금 단촐해졌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다 아마 여러분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일단 무리식이라는 게 뭔가부터 시작을 한다면 근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 가죠? 근호 안에 다항식. 물론 저 다항식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무리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루트 안에 제곱수 들어가면 무리수가 아닌 것처럼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근호 안에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뭐겠어요 이게? 이게 뭐죠? 유리식, 유리식이라고요? 그냥식, 그냥식이라고요? 다항식. 다항식이라고요? 네?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고? 식이요. 아이씨 플러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어쨌든 근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무리식이라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은 그 허수랑은 좀 다르게 근호 안에 양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fx는 0 이상만 쓰는 거구나 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 얘도 0 이상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갈까요? 이거 양의 제곱근도 아닌가요?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0 이상만 써야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쌤 근데 왜 양수만 양수만 들어간 0 포함해서 양수만 들어가는 것만 고교 과정에서 배워요. 음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그래프라는 게 사실 이런 거죠.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걸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뭐 1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x에다가 i를 대응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를 대응하면 물론 y 값은 뭐 i 더하기 1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좌표 평면에 어떻게 나타낼 건데? 좌표 평면에 i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 자체가 가로축, x축도 실수축이고 세로축도 실수축인 그래서 실수 콤마 실수로만 등장하는 그런 게 좌표 평면인데 i가 껴들 자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프도 그리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취급할 거라서 나중에 그러면은 음수 들어가는 거. 나중에 뭐 대학 가서 뭐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뭐 웬만한 애들은 안 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호 안에는 0 이상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곱근 모양도 0 이상만 나오게 되겠죠.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 뭐 유리화를 하는 걸 설마 못하겠어? 그렇지? 유리화하기,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기 등등등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 교육 과정에는 이 이중구도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면서부터 갑자기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줄어든 거야, 분량이. 그래서 낼 게 없어, 시험에도 실제. 내용이 되게 단순하다니까. 뭐 유리화하기,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찾기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무리식은 그냥 스킵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요? 아니
나는 스킵해도 니들 숙제는 해야지. 뭐요? 뭐라고? 아니, 나는 틀려도 돼. 니들은 틀리면 안 되지. 틀리면서 배우는 거라. 나는 천천히 풀어도 돼.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치사해? 나는 시험 안 보잖아. 네. 니들 시험 보잖아. 니는 다 해야지. 1번 문제 보시면요.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 x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쉽죠? 우와. 이게 실수가 된다고? 라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근호 안에 있는 얘 어때야 한다고요? 0 이상. 근호 안에 있는 얘 어때야 한다고요? 0 이상. 따라서 x는 마3 이상의 3분의 2 이하네. 끝. 이해가 안 가. 가지? 그런 문제밖에 안 낸다고 낼 게 없어. 무리식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난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루트 x 빼기 4. 이중근호도 빠졌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여기서. 루트 7 빼기 x분의 1. 다음이 실수값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건 분모 자리에 있네.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니까 어때요? 0 이상. 하지만 요거는 분모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죠? 7 빼기 x는 뭐? 0보다 크다. 따라서 저거 풀면은 x가 4 이상, 이쪽 풀면 x는 7 미만 되겠네. 자, 세 번째 것도 풀어야겠냐? 뭐요? 뭐 질문하는 건 나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질문은 언제나 환영인데 별로 영향가가 없죠, 질문이? 뭐 이건 뭐 분수 모양이니까 분자인 얘는 0 이상. 이건 분모니까 분모는 0보다 크다. 그치? 요게 아이고 무슨해.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이 0 이하라고 하죠. 뭐까지 거. 그쵸? 마이너스 2 하나씩 곱해가지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가 되겠네요. 요거 하나랑 요거 분모 0보다 크다. 그럼 x는 5보다 크다 아니야? 그럼 둘 다 이거 마이너스 오지? 5 마이너스 지워. 이야. 이거 두 개를 수직선이랑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니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랑 마이너스 5보다 크다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네 해가지고 그치? 정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렇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할 게 없어요. 다 맞히세요? 네. 뭐라고요? 다 맞히라고. 필수제 2번. 오늘 이거 다 끝내고 시간 남으면 책 검사도 한 바퀴 돌려야겠다. 왜? 아니 니들이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 열심히 했는지 저 책 안 갖고 온 사람 빼고 한 번씩 책 검사를 해야지. 뭐라고? 수업하는데 책을 안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1번 x값이 루트 3일 때 다음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건데요. 요게 그나마 뭐 요 무리식 파트에서는 그나마 좀 연습을 할 정도이긴 하나 워낙 그게 별로라서 별 반 개만 줄게요. 오, 짜다. 뭘 짜다야? 설마 이거를 직접 대입하는 사람이 있겠어? 직접 대입하면 이게 루트에 루트 3인데? 이게 어쩔 건데? 그거랑은 좀 달라. 이중근호 안 들어봤어? 붙어봤을 텐데. 이중근호는 생김새가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런 걸 보통 고치는 걸 이중근호라고 하죠. 요걸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해가지고 단 요런 식으로 한 줄밖에 안 돼 공식도 심지어. 요거 배우는 게 이중근호지 이런 건 이중근호라고 보기에는 좀 짜쳐. 어쨌든 이거는 그냥 대입한다가 아니죠. 우리 원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 아니었나요? 식을 간단히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만약 이거 같은 거 보니까 얘랑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네? 통분. 그 다음에 뭐 분모에 루트가 있네? 유리화. 그쵸? 근데 이거 알죠? 이거 유리화하면 자동으로 통분되는 거 알고 있죠? 반대로 할까?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화되는 거 알고 있죠? 응? 이거 그냥 두 개 곱하는 게 분모 통분 아니야? 근데 그게 유리화 아니야?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그럼 왼쪽 분자는 뭐야?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더하기. 오른쪽 분자는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전개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한다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A가 A, B가 모두 음수일 때는 얘를 뭐라고 쓰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때는 전개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의 2,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대로. 이해가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루트 A, 루트 B가 이제 이렇게 되느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가, 그렇지? 그 A, B가 양수냐, 음수냐잖아. 이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그냥?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뭐라고요? 근호 안에 0 이상만 쓴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어, 심지어. 그냥 이건 그냥 무작정 전개하면 끝나거든. 분모 뭐예요, 이거? 합차 때문에. x-1이죠. 분자는요. 요거 전개하면 x 더하기 2 루트 x 더하기 1. 요거 전개하면 x 빼기 2 루트 x 더하기 1. 그럼 뭐야? 이거 두 개 빼지. 2x 더하기 2잖아. 그치? 뭐 2로 묶을까? 그냥 이렇게? 이해가죠?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x를 대입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루트 3 빼기 1분의 2배의 루트 3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분모에 루트가 있네? 뭐 하면 되겠어? 또 유리화죠, 뭐 이렇게.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된다? 2잖아. 그럼 2면 요 앞에 2랑 약분되겠는데, 이렇게. 그럼 얘만 남네. 루트 3 더하기 1 제곱만. 따라서 답은 얼마? 4 더하기 2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아니죠.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뭐 그죠? 별 반개의 답죠? 반개도 좀 아깝다. 한 3분의 1개만 줄까? 너무 짜요. 됐죠? 2번도 마찬가지지 뭘.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안 와? 아휴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그치. 공부하기 싫다고 투덜대는 애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자면 나이키 공식 슬로건 닌텐도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 뭘 그냥 하는 거지 뭘. 2번 x와 y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값을 구하래요. 막 딱 봐도 느낌이 와요? 뭐? and
유리와 and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위해서 합곱을 찾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리화를 할 수 있느냐? x 유리하면 뭐죠? 1분의 그렇죠. 루트 3 빼기 루트 2 나오죠? 분모는 어차피 1 되기 때문에. 그 y는요? 그렇죠. 뭐 이거 부호 반대면 이것도 부호 반대지 뭘. 두 번째 합곱. 두 수를 합치면 얼마가 되고? x 더하기 y는 2루트 3. 두 수를 곱하면 얼마가 되고? 1 더하기 뭐라고? 더하기라고? 5 더하기 뭐 5 더하기 뭔 소리야? x, y 곱하면 합차 아니야? 아 1이죠 1. 뭐라고요?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합차.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면 3 빼기 2에서 1이지. 세 번째 곱셈 공식 변형. 이거 못 외운 애들 많더라. 아니 선행을 할 정도면 사실은 다 외웠을 텐데, 그렇지? 뭐 굳이 얘까지 변형해줘야 돼? 써줘야 돼 그것도? 그쵸? 필요 없잖아요, 그쵸? 양변에 x, y 하나씩 더하면 되는 건데 이거잖아요. 뭐 이 정도의 변형식 또 못 외웠는데. 더한 게 얼마니까? 2루트 3 제곱하면 얼마? 12 빼기 x, y 곱하면 얼마인데? 1 11 나오죠 이렇게. 이게 다예요. 무리식이라는 게. 별 반 개도 아깝죠? 4분의 1개를 줄일까요? 한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식 변형을 먼저 한 뒤 마지막에 대입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딱 봐도 저 곱셈 공식 변형이겠다 싶은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연습하면 충분할 겁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사실 안 나와요. 네, 내지도 않을 뿐더러 배워도 별 의미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인 뭐 무리 함수만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무리 함수가 나왔다는 거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해야라? 그래프를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기 공통수학 2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하가 좀 많죠. 네. 예, 뭐 좌표 평면의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뭐 직선 원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도형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난 도형이 제일 좋아. 도형은 그리는 맛이 쏠쏠하거든. 식만 쓰는 건 재미없어. 수학은 아무래도 그림이 들어가야. 인스타나 이런 데 보는 거 수학 문제 다 보세요. 대부분이 그림 들어가 있잖아요. 그림이 들어가야 재밌죠. 수학 공식 하루에 하나씩 3일차 26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무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도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여러분이 배우는 이 무리함수 그래프 종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예요. 근호 안에 1차 함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호 안에 2차 함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요. 근호 안에 1차 함수 들어가는 것만 배워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얘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이 함수는 일단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정의역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x에다가 음수를 대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이 함수는 정의역이 뭘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대입할 수 있도록.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거는 양의 제곱근 개념이기 때문에 y 좌표 역시 0 이상만 나올 거예요. 이해 갔죠? 얘의 치역 역시 0 이상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다면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있죠.
이 이차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 배웠는데 분명히. 이 이차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혹시 이차함수에 꼭지점 포함해서 오른쪽만 그린다면요? 그리고 내가 정의역을 요만큼으로 한정, 공역도 요만큼으로만 한정하면요? 그때는 치역도 똑같이 나오고 가로선 테스트 통과하니까 뭐가 되겠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차함수의 정의역을 0 이상으로 한정하고 공역도 0 이상으로 한정할게요. 요 얘기는 생략. 그러면 요 이차함수의 치역이 혹시 0 이상 나오는 거 이해가 가요? 아까 했듯이 공역을 0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건 중간 생략.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 때문에 1대1 대응이 됐죠? 사실 저거 1대1 대응인 걸 증명하라라는 문제도 있긴 해요, 사실은.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가로선 그리니까 교점 한 개밖에 안 나오네. 1대1 대응이네. 하는 것도 있지만 1대1 대응임을 증명하시오 문제도 있습니다. 잠깐 해볼까? 할까? 말까? 1대1 대응인 걸 증명하려는 거면 1대1 함수임을 먼저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거였어요. 좀 어렵게 썼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정의역에 해당하는 적당한 원소 x1과 x2를 잡읍시다. x1과 x2는 둘 다 뭐 0 이상이고 같지 않다 이거죠. 서로 이렇게. 정의역에 해당하는 두 원소를 잡읍시다. 그러면 저 함수의 x1의 함수값은 뭐다? x1 제곱이죠. x2의 함수값도 역시 마찬가지 x2 제곱이죠. 둘이 같지 않다는 건 어떻게 보여요? 뺀 값이 0이 아닌 걸 보입니다. 두 값을 이렇게 빼볼게요. x1 빼기 fx2 이런 식으로. 그럼 x1은 제곱에서 x2의 제곱 이렇게 빼요. 이거는 인수분해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합차 공식. 근데 볼까요? 일단 두 수의 합입니다. 0 이상인 두 수인데 둘 다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0이더라도 또 하나는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두 수의 합은 양수죠. 두 수의 곱은요? 아니 두 수의 차는요? 합은 양수죠. 차는요. 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확실한 건 0이 안 나오겠죠. 그럼 0이 안 나오는 값과 양수를 곱했어요. 이게 뭐겠냐고. 0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이해가요? 그렇다면은 둘은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은 뭘 증명한 거다? 이게 1대1 함수인 걸 증명한 거예요, 지금. 게다가 저렇게 공역을 정해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거는 1대1 대응이 맞죠. 아, 얘는 1대1 대응이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맞으니까 이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그럼 얘의 역함수는 뭡니까? 역함수 식으로 찾는 법? 그치, x랑만 바꾼다며. 근데 역함수를 식으로 찾으면 단순하게 x랑 y랑 요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도 바뀐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요? 아, 그렇죠. 역함수가 뭐였어?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이자 치역이라며. 이렇게 가는 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라며. 그럼 그 입장에서는 얘가 정역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정역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둘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어봤자 어차피 범위가 똑같은데? 0 이상, 0 이상이나? 그치? 그래서 역함수 역시 정의역은 0 이상, 치역도 0 이상이나 이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보통 정의역은 x를 쓰고 공역이나 치역은 보통 y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가 원래 y 요건 x 쓴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똑같아 보이죠 둘이. 그쵸? 그럼 이거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함수? 아니잖아요.
제곱해서 x가 되는 수 찾는 겁니다. x의 제곱근 찾는 거네. y가 뭐죠? 원래는 뿔만 루트 x겠지만, 그치? 정의역과 치역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의역이 0 이상만 대입해. 그러면 치역도 0 이상만 나와야 돼.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어느 쪽이라는 얘기야 이게? 플러스 쪽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역함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할 가장 기본 함수인 무리함수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얘의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부분은 보다시피 꼭지점 오른쪽이고요. 따라서 얘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가 이제 상상이 되죠. 여러분 이차 함수를 100번도 넘게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원점이 꼭지물 이렇게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게 y는 x제곱이라고, 그리고 y는 x라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있겠지. 너무 높은데? 좀 낮출까? 너무 높은데. 아이씨, 그게 그거네. y는 x가 이렇게 있겠지. 참고로 교점은 1,1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해야지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어디에 대칭? y는 x에 대칭하냐, 그치?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킨 그래프, 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제 역함수인 얘의 그래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점 찍어서 그리는 거 많았잖아. 그동안 표 만들어서 막 점 찍고, 그렇죠?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는 별로 안 할 거예요. 난리 났군요. 네. 그런 일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지금처럼 저 y는 루트 x를 그리기 위해서 표 만들어 가지고 x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앞으로는. 기존에 그렸던 함수가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4단원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 내가 그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적당히 활용해서 지금처럼 y는 x제곱을 그릴 수 있었으니 y는 루트 x도 그릴 수 있겠네. 왜? 둘은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프를. 까지 이해 갔어요? 이해. 그 다음 요 얘기를 오늘 어차피 뭐 마지막이라고 좀 그렇지, 수요일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용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에서 못했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합시다. 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좀 개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보통 어떻다고 배웠죠? 여러분은?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2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고 보통 y축 얇게. 또 다음 표현 뭐 있어? 날씬하게? 다이어트 성공? 부럽다. 또 다른 표현. 폭이 좁아진다? 날씬하다. 또 뭐 있어? 완만하지 않다. 와? y축에 가까워진다? 뭐 그렇게 배웠죠? 앞으로는 도형의 이동을 배운 후부터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x축과의 거리가, 그림 좀 이상하지만 2배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x축과의 거리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줄넘기로 좀 비교하면 될까? 이렇게 가운데 발을 밟고 이렇게 줄넘기를 잡았을 때 이거를 이렇게 2배 올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프가 2배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이 최고차 계수가 커지면 이제 폭이 좁아진다라는 느낌을 약간 이렇게 그래프가 변동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애들이.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프가. 아, 물론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요거 이해 갔어? 2배 올라간다의 뜻이에요. 저 곱하기 저 2의 뜻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자취의 방정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이 뭐야?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까만색 그래프는 y는 fx입니다. 자, 방금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x축과의 무엇? 거리가 뭐가 된다? 2배가 된다. 그치? 이 한 점의 x축과의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치? 이 거리가 2배가 된다고. 이 점.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점이 요 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요 점 같은 경우는 까만색에 있는 요 점 같은 경우는 요 높이의 2배인 이 점으로 이동되고요. 그럼 이 모든 점들이 이렇게 2배씩 거리가 멀어지면 그래프가 뭐 약간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 얘는 대체 식으로 뭔데라는 거예요. 모든 좌표가 2배씩 올라가면 x축과의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2배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해 가냐고요? 0 되는 곳은 2배도 어차피 0이니까. 음수인 것도 2배입니다. 참고로. 양수인 것도 2배고. 그러니까 이 까만색 그래프가 있다면 이 빨간색 그래프는 대체 뭐겠냐고 식으로. 그걸 하겠다 이거지. 2배씩 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점의 이동 중에 이런 건 안 배웠거든요. 그 사단원에서.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일반적인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요. 요게 2배 올라간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얘네들의 관계식, 즉 빨간색 점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자취의 방정식 부르는 겁니다.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다. x, y랑 a, b랑 요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셋이. 일단 첫 번째, a, b는 이 함수 위의 점이죠? 따라 대입하면 돼요. 뭐 b는 f, a. 요 xy랑 요 xy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건 살짝 지우겠습니다. 일단 요거 머릿속에서 약간 지우고 다시 한번. 요 그래프가 함수의 점이니까 요거 만족하는 거 이해 갔어요? 이거 지금 x축과의 거리가 2배 됐다는 얘기는 x좌표는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 그 x는 뭐예요? a. 반대로 a는 뭐예요? x. 이해 갔어요? 근데 b라는 건 어때요?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y가 뭐예요? 하면은 2b. b는 뭐예요? 2분의 y입니다. 이해 가죠? 이 두 개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식에다가. b 대신에 a 대신에. b 대신에 대입하면 뭐가 되고? 2분의 y. f. a 대신에 대입하면 뭐가 돼? 따라서 이거 양변에 20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y는 2fx. 무슨 말이냐? 원래 처음에 그래프가 y는 fx라면 x축과의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c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y는 fx라는 어떤 적당한 함수가 있어요. 얘를요. x축과의 거리를 무조건 다 2배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동하면 뭐가 되겠냐고요. 도형의 이동에서 한 적 없죠. 그렇죠? 도형의 이동이 이 교재도 그렇고 나머지 교재도 그렇고 아주 도형의 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있고 실제로는 저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지금처럼 2배 올리는 개념.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x축과의 거리를 2배로 늘린다고 할게요. 이해 갔어요? 그럼 x축과의 거리를 2배로 늘리는 거는 무엇 하는 거랑 같냐 이거죠. 요 식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보입니까? 뭐 대신 뭐 대입하고 있는지? 뭐 대신 뭐 대입해요? 아니죠. y 대신 2분의 y 대입입니다. 뭐라고요? y 대신 2분의 y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식의 좌변이 2분의 y는 fx고 이걸 이항하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써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그럼 y축과의 거리를 두 배로 늘리면요? 그렇죠. 그때는 x 대신 2분의 x 대입할 거라 그렇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y는 f의 2분의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그리게 한 뒤 y축과의 거리를 세배하고 싶어. 이게 뭔 뜻이냐고 대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이해 가요? y는 x고 여기 위에 한 점 이렇게 있어. 그치? 얘부터 y축과의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이거를 3배로 누르고 싶어. 그럼 이 점이 일로 가겠네? 이해 갔냐고.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에 요런 점도 있잖아. 요거를 3배하면은 여기가 되겠네. 그치? 요 점이 여기로 가겠네? 그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을 y축과 거리의 3배로 누르면 그래프가 이래지지 않겠냐고요. 얘가 대체 식으로 뭐겠냐고요. 식으로. 응? 뭐겠냐고. 이거 뭐 하는 거 같아? 그럼 이거. 뭐 대신 뭐 대입하는 거 같아? 바보가 아닌 이상 요거 눈썰미로 탁 맞춰지지 않겠어? x 대신 3분의 x 대입. 따라서 주어진 y는 x의 제곱이에요 라는 요 x 자리에 3분의 x를 대입하니 이 식에 뭐가 된다고? 보다시피 y는 9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요? 아니 2차 함수를 좀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분명히 풀어봤을 거야. 안 풀어봤구나. 아이씨 그림 왜 이래. 그림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요게 y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x제곱 요거는 y는 x제곱 이렇게 수평선 걷을 때 교점을 각각 a, b, c, d라 하자. a, b 대 b, c 대 c, d의 b를 구하시오. 이런 거 풀어본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책에 나와요. 에? 네. 몇 대 몇 대 몇인데? 몇 대 몇 대. 그럼 어떻게 풀죠 대부분? 일단은 3이 나와가지고 좌표 하나. 3이 좀 그런가? 이거 2라고 할까? 4라고 할까? 4가 낫겠다.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려면. 미안해요. 자꾸 지우개 해서. 이거 어떻게 푸냐고! 그러면 애들이 여기다 숫자를 정한다니까 그냥. 뭐 한 4쯤 잡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푼다고? 그럼 전혀 응용력이 없는 건데. 설명을 들었잖아 방금. 야, 이 식에다가 뭘 해야 이 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y는 x제곱에다가 뭘 했길래 y는 이게 4x제곱 됐겠냐고요. x 대신에 x 대신에 2x 대입? 그치? 그럼 이 밑에가 x 대신 2x 대입했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y축의 거리를 그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거리에 반으로 줄인 거란 거. 이렇게. 따라서 길이의 b는 1대 2대 1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푼다고요. 그냥 y에다가 4 대입해야지 1 대입해야지 이러고 푼다고요. 이해가 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문제를 바꿔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y는 2x제곱이고 y는 x제곱일 때 이번 어때?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교점을 A, 여기 B, 여기를 뭐 수선의 발을 C라 하자. A, B 대 B, 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똑같은 문제인데. 4구나. 4고 진짜 씨.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치? y는 4x제곱과 y는 x제곱.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내렸다고. 그럼 이건 무슨 의미겠어? 축구의 거리를 이거는 x축과의 거리가 몇 배 됐다는 뜻이야, 이거는. 4배죠. 따라서 이게 1대 4면은 1대 3이겠죠, 둘의 비는. 이해 가요? 이거를 좌표 찾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야, 내 말은. 방금 얘기한 축과의 거리라는 개념을 써서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여줬으니 이제 이걸 응용해서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좌표 안 쓰고 풀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식의 되게 다양한 도형의 이동들이 있는데 안 한 거죠. 책에 없어서. 이런 거는 책에 웬만하면 안 나와요. 뭐 블랙라벨 같은 거 뒤져야 조금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아까 요거 그렸었죠. 그러면 혹시 요건 어떻게 그리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x 아니에요? 그 원래 그래프 요게 사실 좌변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좌변선 건데 x축과의 거리가 뭐가 된다? 루트 2배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루트에서 이렇게 그린다며. 그럼 쟤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얘는 살짝 더 오래. 조금 더 상승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해 가냐고. 이거는 어디에서 잡아도 뭐 쉽게 말하자면은 x에 1 대입하면은 요 까만색 그래프는 1밖에 안 나오지만 파란색 그래프는 루트 2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거 잘 요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아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심화되면은 좌표가 뭔지 까먹었네. 뭐 대충 정의 여기 뭐 n 3n 4n n 2n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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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을 통과하는 정사각형이 있어. 이해가? y는 뭐 루트 anx라고 할까 이렇게. 이 그래프가 저 정사각형과 만나게 하도록 얘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 그래프가 요 정사각형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얘의 범위를 an이라 하자. 왜냐면 이게 다 n으로 표현됐으니까. 보다시피. 뭐가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 그래프의 an 값이 만약에 작아지면 그래프는 꼭지점에서 마치 출발해서 이런 류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이해 가요? 이 값이 커지면 이제 이 그래프는 점점점 이렇게 해서 통과한다 이거죠. 따라서 정사각형과 만나려면요. 요 점을 통과할 때부터 키워서 이 점을 통과할 때까지를 찾으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이해 가요? 따라서 여기를 통과하는 값은 4n,n을 통과할 때니까 이게 4n이고 이게 n이겠네요. 제곱하면은 n제곱 4n 곱하기 an. 따라서 an의 값은 얼마? 4분의 n이고요. 여기를 통과할 때는 이게 3n, 2n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럼 3n, 2n을 대입해서 양변 제곱하면 4n 제곱은 3n 곱하기 an 값은 얼마? 3분의 4n이죠. 따라서 an을 요 두 수 사이로 이렇게 설정해 줘야
정사각형과 만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수가 커지면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다 라는 개념을 써서 푼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우리는 고작 이런 거밖에 안 배우지만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다 보면 한 번 정도 아마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앞에가 개수가 커졌네 라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부풀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부풀린다 하더라도 이 무리함수의 모양은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 무리함수 뭡니까? 이거 천천히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계속. 이해 갔나요? 그럼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본다면 이것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어떨 것 같아? 이거 뭐 굳이 따진다면은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요 그래프를 2배 올렸구나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루트 2보다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지금 하는 건 뭐야? x 앞에 개수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x축부터 더 멀어진다 이거예요. 하지만 저 증가하는 저 개념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무리식 파트 거의 없잖아요. 내용 그쵸? 결국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하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사실 이 마이너스는 좌변에서 온 거죠.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마이너스를 이항했을 뿐입니다. 이게 뭔 그래프인데?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y에다가 마이너스 y가 생기니? x축 대칭이죠. 다 까먹었어요. 네? 네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아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루트 x라며 이걸 x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겠냐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겨먹겠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뾰족하면 안 되는데.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빨간색으로 혹시 y는 마이너스 루트 2x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위에 있는 파란 거 저거 대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냐고. 그런 식으로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방금 한 y는 루트 x라는 그 무리함수 그래프를 가만 내두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래프를 대칭으로 그려보겠다 이거지. 요 그래프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가장 기준이 되는 y는 루트 x를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뾰족하면 안 돼. 여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접선교기. 아, 어떡하지? 아예 안 돼 이러면 약간 과장법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 이 정도 됐다. 이런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를 y는 루트 x라고 해놓고서 그냥 기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뭐 이차함수 그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을 역함수 구한 거. 색깔이 내가 몇 개가 있니? 보드마크가 몇 개 없어. 예를 들어
요 앞에 개수가 커지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거 커진 거 이해 가죠? 뭐 한다고 그랬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x축과의 거리가 2배가 돼요. 망했어요. 어떡하죠? 망했는데요? 다시. 이거 저기 태블릿으로 그리면 잘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딱 드래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드래그. 2배. 이거 이해 갔어, 일단? 저 까만색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식으로 쓰면 뭐가 돼요? 까만색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다시 까만색 그래프가 얘란 말이야. 이걸 y축 대칭하면 뭐 대신 뭐 대입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라서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은. 이해 가죠? 그래프는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대칭처럼 보이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역이 중요하죠. 얘는 정의역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입니다. x가 음수이면 이게 양수 아니겠어요? 네, 좋은 참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정역이 달라집니다, 둘은. 요거 이해가죠? 이거를 태블릿으로 그래야 기가 막히게 나올 텐데 말이야, 그치? 이해가죠? 깜장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뭐라고요? 깜장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뭐라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였던 거.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보통 그래서 함수 앞에 음수 붙어 있으면 x축 대칭. 보통 이렇게 외워요, 보통. 요거는 정말 잘 나오는 거라 애들이 외운단 말이지. 함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x축 대칭. 이걸 외운단 말이지, 보통. 별이 4개. 그래서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얘입니다. 이해 가요? 이쁘죠?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요. 또는 검정색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요. 또는 빨간색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요? 식은 이걸 x축 대칭한다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며. 뭐야? 이게 가끔씩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이 미쳤나 봐. 그치? 니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냐? 갑자기 유튜브가 켜지는 거. 갑자기 인스타가 켜져서 제가 공부를 못하게 방해한 적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소리가 나오잖아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거야. 나는 보지도 않던 영상이 갑자기 재생돼. 미쳐가지고. 쌤, 어제 그거 보셨어요? 뭐야? 스노우보드. 안 봤어. 내가 올림픽을 볼 여유가 어딨어? 금메달 땄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갔냐고. 너 때문에 주황색 그래프 망쳤잖아. 이거 안 이쁘잖아. 안 이쁘잖아. 아니 쌤 진짜 말하기 전부터 그리고 계셨는데. 이렇게. 별론가? 이해가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색깔이 없지. 그러니까 니들도 10색 볼펜 같은 거 하나씩 사갖고 다녀. 색볼펜 그거 아니. 겁나 10색 볼펜. 뭐라 해야지? 그런 게. PPL 할까요? 예. 우와. 주세요 저. 8색 색연필. 우와. 8색 색연필. 기수 기념으로 이제. 이게 얼마짜린데 이 미친놈들이 사갈래. 얼마예요? 2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저희 tik당비 8색 색연필. 나는 이렇게 보다가 필기구에 관련된 거 나오면 실험 정신 같이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CP할 데가 없잖아. 여기 CP할 데가 있나요? 그렇죠. CP할 데가 없죠. 서울에만 있을 텐데. CP를 못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지 뭐. 그치? 하나만 주문해 보는 건데 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는 것 같아 항상. 주문하고 나면.
이거 일단 이해 갔냐고요, 그래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요. 여러분 무리함수 그리려면요, 저 넷 중에 하나 그리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 무엇을 보고 결국은 이 무리함수 앞에 부호가 있냐 없냐. 다시 무리함수 앞에 루트 x 루트 앞에 부호가 없는 얘들과 x 앞에 부호가 있는 루트 앞에 얘들. 내가 무슨 얘기했죠? 내가 별 4개짜리라고 했던 건 뭐였어요? 중요하다니까 외워 이 자식들아.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함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x축 대칭한 거라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보다시피 다 근호 앞이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보이죠? 얘네들은 근호 앞에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쵸? 플러스인 애들은 보다시피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프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원점이 대포동 미사일 쏘는 곳이에요. 대포동 북한 대포동 미사일. 얘가 이제 핵탄두 미사일을 일로 쏘냐 네 가지 방향으로 쏜다고 이렇게. 근데 위로 쏘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근호 앞에 부호가 양수고요. 아래로 쏘는 것들은 근호 앞에 부호가 음수입니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쪽으로 쏘냐 서쪽으로 쏘냐 차이겠죠. 동쪽으로 쏘는 애들은 다 어때? x의 계수가 양수입니다. 이해 가요? 서쪽으로 쏘는 애들은 아까 좋은 얘기 했어요. 정의역 때문에 x가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x 계수가 보다시피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4종류가 있다는 거야. 무리함수는.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부호만 놓고 봤을 때 얘의 부호는 a가 플러스는 뭐라고요? 위로 가요. 그래프가 a가 음수면요 아래로 가고요. 그래프가 이해 가요? b의 부호는요 b가 양수면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프가 이해 가요? b가 음수면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얘네들의 절대값은 a와 b의 절대값은 커질수록 붕 떠요. 그래프가 이렇게 축에서 멀어진다고. 이해가? 작아질수록 x축에 달라붙겠지. 물어보자 이놈 새끼들. 자, 기준 y는 2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서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저거에서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어. 위쪽으로 그래. 네 그렇습니다. 이해 갔냐고.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이 얘기가 되져야 이제 이거 갖고 평행이동하는 일반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져야. 돼지라고? 아니. 이해 갔냐고.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양수 음수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이 4가지 형태를 잘 외워놔야 돼요. 대포동 미사일을 러시아로 쏠지 중국으로 쏠지 홍콩으로 쏠지 일본으로 쏠지 원점에서 출발한다면 이게 몇 사분면 쪽으로 향해 나가는 그래프인데를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 A, B의 부호만으로 말이죠. 다시 한번 근호 앞의 부호와 X의 부호 이 2개를 이용해서 그래프, 무리함수는 그래서 보다시피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종류가 2종류였어요. 이해 가요? 유리함수는 종류가 2종류였잖아요. K 값이 양수일 때는 이거, 음수일 땐 이거 기억나? 그런 것처럼 무리함수는 보다시피 종류가 4종류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의 역함수였던 거고 이 앞에 개수가 붙는 게 왜 이게 거리가 2배예요? 왜 이게 거리가 3배예요?를 아까 조금 전에 자취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붙는 개념이 2배, 3배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더 올라갈지, 더 이렇게 붙을지 말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루트 x, 마이너스 x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래요? 여기서 아래 오른쪽으로 네 조금 더 마이너스 붙여들기. 마이너스 이해 가냐고! 예
그 정도의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얼마큼 높아요? 얼마큼 낮아요는 논외로 치고요. 최소한 방향은 맞아야죠. 네 방향 중에 어느 쪽인데라고. 그렇죠. 방향은 맞아야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일로 쏘는 거야? 일로 쏘는 거야? 일로 쏘는 거야? 일로 쏘는 거야? 이 네 가지는 정해야죠.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고 그 외의 문제를 풀겠죠. 이해 갔냐고. 그래서 이제 계수가 얼마는 나중에 논외로 친다고 쳐도 부호만 갖고 일단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를 요걸 보고 잘 이해하셔도 외우시던가. 아니면 난 최소한 이건 알려줬어 분명히. 이건 되게 중요한 그래프라고. 그치? 이거 앞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나올 거야 이거 이 그래프. 함수 앞에 음수 붙어 있는 이 그래프. X축 대칭된 그래프구나. 원래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던 게 넘어온 겁니다. 이해 갔나요? 거기까지 해주는 게 266페이지의 내용이기도 해.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267페이지에 있는 평행이동 이야기 잠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쭈르륵 풀면 끝이야 이제 오늘 수업은. 이해가 갔어 무슨 말인지?